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미니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학교 자율 시간입니다. 사실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좀 주요 과제이기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이유가, 이게 이제 2025년 3, 4학년부터 도입되거든요. 근데 3, 4학년에 또 들어오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AIDT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 3, 4학년 누가 될 것인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휴직에 들어가게 돼서 그런 부담에서는 조금 멀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들어오는 이 학교 자율 시간,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개념부터 살펴보죠. 학교 자율 시간이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국가 교육과정 외에 새로운 과목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자율 시간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좀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좀 의지가 보이죠. 또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분권화 및 자율화 실현, 이런 목적으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이게 취지는 정말 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학교에 잘 정착해야 될지, 또 이게 처음 도입되는 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 편성 운영 원칙에 있어서 2025년에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적용이 된다. 근데 AIDT도 같이. 사실 지금 AIDT가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서 더 2025년도 3, 4학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이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요. 학교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해서 한 학기 내 일주일 수업시간 33시간에서 34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34시간을 기준으로 자료를 개발을 했어요. 계획서 자료를 선생님들 아직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기, 이거에 대한 이제 사전의 자료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기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참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그냥 가져가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계획서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저는 3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편성 운영 원칙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공문,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 참고하셔가지고 운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운영 방법도 학교의 자율성을 앞에서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운영 시기별, 내용 구성별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운영 시기별, 지속형, 매주 시수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집중, 학기 초나 학기 중, 학기 말에 딱 집중해서 시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혼합해서 쓰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한 그 운영 방침인 것 같고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과목을 심화하던, 과목을 융합하던, 지역사회와 연계하던, 학교 특색교육활동과 연계하던, 기초소양 강화하던, 진로 연계형 하던,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의 자율성 굉장히 강조한 모습입니다. 자율성이 엄청 크다는 거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 첫 도입하는 2025년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과목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평가와 기록도 챙기셔야 합니다. 학교 자율시간의 개설 과목은 편성된 교과의 평가 방식에 준하여서 평가를 실시하시고, 기록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참고하셔서 기록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좀 운영 예시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경남교육청 자료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디지털 세상을 과목명으로 과목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자율성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독서교육 이런 게 아니라 뭐 마음성장 독서교육 아니면 인공지능 독서교육 아니면 진로 연계 독서교육 이런 식으로 같은 독서교육이더라도 학교의 또 학생의 필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목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명, 목표 이렇게 주제 선정 과정부터 승인 절차까지 되게 자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예시를 담아 주어서 제가 경남교육청의 도움 자료를 좀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신 선생님께서는 경남교육청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찾아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 경남교육청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3, 4학년이잖아요. 3, 4학년에서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 주제, 독서교육 주제랑 다음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들어오니까 이제 인공지능 윤리 주제로 해서 예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제가 제작한 계획서 자료 소개 영상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 학교 자율학습에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가 미리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참고하셔서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또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종류의 계획서 만들어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3, 4학년 군에서 독서교육이 그래도 온책 읽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가장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성장 독서교실이라는 과목명의 사회정서학습 독서교육 프로그램, 네, 학교 자율학습 프로그램이니까 34차시 분량으로 계획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에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내용, 네,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넣었고요. 그래서 이 마음성장 독서교실이 사회정서학습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개요를 앞부분에 넣었고, 두 번째에 이 프로그램의 목적 정리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내용체계와 성취 기준도 넣었어요. 내용체계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 요소를 정리하였고, 성취 기준도 이것도 하나의 과목이니까 국어, 수학, 사회 같이 다른 교과의 성취 기준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세부 운영으로 가시면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세 권의 도서를 활용한 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이제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3, 4학년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3가지 도서를 또 사회 정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주제의 도서로 제가 선정해서 넣었고요. 각각의 도서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해와 감정 표현이라고 해서 상자 속 도플갱어라는 이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 내용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넣었고요. 두 번째, 타인 이해와 관계 형성이라는 프로젝트로서 내 멋대로 친구 뽑기라는 책을 활용한 그 활동 내용 마찬가지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3, 4학년의 스테디셀러죠. 만복인의 떡집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표로 정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음성장 독서교실, 사회정서학습과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 자율학습 프로그램 소개였고요. 다음은 인공지능 윤리 첫걸음이라는 과목명으로 인공지능 윤리 탐구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34차시 분량의 자료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뜨고 있고 핫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에듀테크 활용법을 배워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데요. 그런 부담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또 3, 4학년이라고 하면 학교 환경에 따라서도 사실 이런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인공지능 윤리 탐구 프로그램 개발해 봤습니다. 네. 개요에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례학습, 역할극, 그림활동, 토론 등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AI와 윤리 문제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앞에서 강조드렸던 내용 포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 넣었고요. 내용체계 성취 기준, 앞에 보였던 프로그램처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나누어서 구체적인 내용 요소도 포함하였습니다. 성취 기준 이렇게 나오고요.
세부 운영 계획도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3개 프로젝트로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이해하기, 두 번째 윤리적 문제 이해하기, 세 번째 AI 윤리 실천하기, 이렇게 3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프로젝트의 주제와 세부 학습 활동도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서 넣었어요. 어렵지 않은 활동으로 구성해서 넣었으니 아마 부담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개의 계획서는 제 블로그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여기에 평가 계획은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 좀 천천히 살펴보시고 선생님 학교 상황에 맞게 평가 계획까지 구성을 하시면 완전한 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교 자율학습,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동시에 이제 도입이 돼서 올해 3, 4학년 선생님들 조금 설렘 반, 걱정 반이실 것 같은데 제 자료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안녕.